안녕하세요. 큐형입니다.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새벽에도 구독자님들을 찾아뵙네요. 라이브도 테스트로 돌리긴 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완성되면 라이브도 진행해서 실시간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따끈따끈하게 정리해서 새벽에 준비했습니다. 이란 최신 상황, FOMC 최신 결과, 주요 종목 이슈, 다 다뤄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이란 최신 상황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이 수요일 며칠간의 비공개 끝에 기자들에게 양해각서 내용을 직접 불러줬는데요.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계획, 60일짜리 핵 협상 기간. 이란 측은 이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스키안이 직접 서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서명식이 이루어지면 1980년 단교 이후 양국 관계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미국 관료가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이란이 화요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 한 척의 선박에도 발포하지 않았다고요. 지난 3개월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매일 선박에 발표했었는데요. 처음으로 멈춘 겁니다. 이게 최근 24시간 유가 하락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일부 탄도미사일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금요일 정식 서명식 전에도 이미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가 레바논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수요일에도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알파우카 지역과 인근 크파르테 분위 외곽을 공습했습니다. 정리하면요, 미국과 이란 사이 합의틀은 잡혔고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게 합의 이행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가장 중요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 공식 성명문 먼저 보면요, 12대 0 만장일치로 3.5에서 3.75% 동결했습니다. 경제는 견고하게 확장 중이고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등 공급 충격 때문에 여전히 목표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도표가 핵심이었습니다. 18명 위원 중 9명, 정확히 절반이 2024년 말 금리가 지금 범위보다 위에서 끝날 거라고 봤는데요. 이 중 6명은 한 번이 아니라 복수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진짜 흥미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점도표에 점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케비노 씨가 본인이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간행은 참가자들의 전망을 제출하는 것이고 저는 동료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S&P 구조에 대한 저의 오랜 견해와 일치하게 제 자신의 전망 제출을 보류했습니다. 워시는 더 나아가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스스로 없앴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뭘 할지 가이던스를 줄 수 없다고요. 성명문 자체도 사실만 담도록 크게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태스크포스를 발표했습니다. 연준 주요 운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요. 태스크포스 리더들에게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현재 관행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제안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시장 반응은 바로 나왔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371포인트 0.7%, S&P 500 마이너스 1%, 나스닥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이 손실을 주도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2년물 4.153%, 10년물 4.469%. CNN 헤드라인이 정확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더 높은 금리가 다가온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에드워드 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맥켄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 금리 인상의 기준선이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인플레이션 관련 나쁜 뉴스나 계속되는 견고한 성장이 조금만 있어도 연준이 긴축적으로 갈 수 있다. FOMC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요 종목 이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부터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화요일 주가가 20%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마존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잠깐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어서면서 미국 4위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FOMC 매파 발표 이후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던 흐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겁니다. 테슬라 얘기도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연초 대비 10% 빠진 상태인데 울프 리서치가 분석했습니다. 스페이스X IPO 때문에 테슬라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서로 다른 투자자층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론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도이체방크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AI 붐으로 인한 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화요일 한번 빠졌다가 수요일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FOMC 매파 결과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빈후드는 인력의 10%, 약 29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더 빠르게 의사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합의틀은 잡혔고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변화도 보이는데 이스라엘 레바논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FOMC는 동결인데 전도표는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오시는 연준 소통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빠졌고 스페이스X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순간엔 포모에 흔들리지 마시고 준비된 투자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전 세계는 그저 자본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플로우 차트일 뿐이다. 폴 투드 존스의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규영이었습니다. 내일은 코인 브리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